여러분 아바타 영화를 보셨죠? 아바타 영화는 레비스트로스 사상을 잘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야생사고와 서양 문화가 비슷하고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영화에 보면 나비족은 그리 야만적이지 않습니다. 야생사고, 즉 서양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야생사고가 야만적 사고는 아니었죠. 서양 사고, 힘, 숫자 이런 개념이 역시 아바타 나비족 안에도 있었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거, 또 서로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코 서양 문화와 비교할 때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슬픈 열대 책에서 서구 사회의 우월감과 편견에 대해서 반대했죠. 원주민의 특수성 그리고 고유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코 문화적으로 덜 떨어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 기본 구조라는 책에서 근친 결혼을 미혼에 막기 위한 제도, 결혼 협약이 미개 민족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협약은 교차 사촌혼이라는 것인데 남매 사이의 혼인은 금하지만 그들의 자녀 사이에는 혼인을 허용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풍습, 사회적 구조 속에 체계화된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침략적인 제국주의가 우월하다는 사상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원주민의 야생 사고를 비판했을 때 레비스트로스는 야생의 사고 마지막 장에서 이런 사르트르를 비판했죠. 그러면서 서양이 깔보았던 미개 민족의 문화도 사실은 뛰어난 것이다. 별반 서양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죠. 자, 두 번째, 아바타 영화를 보면 이양 대립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 대립하죠. 나비족과 인간 문명이 대립합니다. 나비족은 또 바다족과 대립하죠. 이양 대립적으로 전개가 되죠. 이렇듯 레비스트로스는 문화 현상을 이양 대립의 구조로 해석했어요. 예를 들어 자연과 문화, 생명과 죽음, 남성과 여성 등 대립 개념이 문화 내에 존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이양 대립이 문화 내에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형성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문화와 문화 사이에도 이양 대립적 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문화에는 저마다 자신의 체계에서 당연시하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이것이 당연한데 다른 문화와 비교할 때는 또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를 잘 보면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치나 세계관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야기했죠. 슬픈 현대 책에서 카도베오족이 나오죠. 이 부족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낙태와 영아 살인을 마구 일삼죠. 대신 다른 부족의 아이를 납치해 와서 기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마땅히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인식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부족이에요. 그런데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현상을 문화적으로 다른 이양 대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카도베오족은 신을 따르고 자연적인 상태를 거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야만의 요소나 특질이 정말 오로지 야만에만 있을까? 그것은 문명과 공존할 수 없는가? 게다가 현대 문명 속에서도 야만적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자본주의 구조 아래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 지배자와 피지배자, 강한 자와 약자, 지식자와 지식이 부족한 자 이런 이양 대립적, 야만적, 동물적 형태가 여전히 있죠. 물론 카도베오족이 자연적인 생태를 거부하고 동물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서양 문화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전체 인류의 총체적 의미, 그런 의미의 표출인 문화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레비스트로스는 무의식과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이 아바타 영화에 보면 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 구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레비스트로스는 무의식과 사회 구조가 결국에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레비스트로스는 누구의 사상, 누구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무의식 철학자 프로이드였죠. 레비스트로스는 무의식이 사람들의 행동과 삶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심리 구조를 밝혔습니다. 이런 사상은 프로이드 견해와 같았죠. 레비스트로스는 모든 사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행동이나 상징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나요? 인간의 공통의 의식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둘째,
언어 철학자 소시르의 영향을 받았죠. 레비스트로스는 소시르 언어학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자가 됐죠. 소시르는 언어 활동인 빠롤이 있기 위해서는 언어 체계, 문법의 체계, 랑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랑그라는 구조 속에서 언어 활동이 가능한 것이죠. 빠롤이라고 하는 언어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주체에서 구조로 관심을 옮기게 했어요. 자주 반복해서 말한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나를 통해 말한다 이렇게 기술했죠. 그래서 소시르의 영향을 받은 레비스트로스는 사회 구조를 통해 인간의 사유, 행위와 같은 현상과 사회 질서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조주의자였던 레비스트로스는 문화는 인간의 무의식적 심리 구조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의식과 구조가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 안에 있는 인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을 연구하면서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라고 불리는 문화 해석의 관점을 제시했죠.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를 말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조란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전체이며 이 관계는 일련의 변형 과정을 통해 불변의 특성을 갖는다.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만 구조라고 할 수 없고요. 더 나아가 변형, 변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시르는 이 차이의 체계를 통해 랑그, 언어가 형성된다고 말했는데요. 레비스트로스는 단순 차이를 넘어 변형과 변환해야 된다.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소시르의 언어학을 발전시켜서 친족관계, 결혼제도, 근친상간, 금지 같은 구조가 잠재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미개 사회가 단지 뭔가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차가운 사회가 아니라 서양 사회가 자신의 사회를 뜨거운 사회라고 보는데 전혀 차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제 유튜브 이 채널도 그렇게 미개하지 않다.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가치와 세계관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